이건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말리고 싶거든요, 진짜로.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 헨리포드사에서는 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당시 처음에는 좀 몰랐지만 채용되고 난 뒤에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삶이 너무 좀 팍팍하고 일하는 여건 자체도 좀 열악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기계화 되어 간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거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했고요. 포드사에서는 임금을 2배로 좀 올려주고 복지도 어마무시하게 챙겨줬는데 결국 회사 측의 갖가지 노력 끝에 다시금 일하는 사람들을 좀 붙잡기도 했고 또 새롭게 채용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중산층인 노동자 계층이 새로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중산층 노동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화는 꽤 많아요. 시대적인 부분만 조금 달리한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전제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평범하게 급여를 똑같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좀 만족하는 삶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해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다만 크게 돈 걱정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 하려면, 흔히 말해서 부를 조금이라도 이루려면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해요. 목숨 걸고 진짜 말리고 싶을 정도니까요. 진짜 별로예요. 포드사에서 붙잡은 노동자들, 그리고 새롭게 높은 급여를 받고 채용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리 임금을 2배로 올려줘도, 아니 3배로 올려줘도, 보너스까지 합해도 그렇게 부자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 즉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네, 바로 생산자들이에요. 생산자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생산자, 노동자, 프로듀서, 레이버, 하드워커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직장인, 대학생, 또 당장에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에요. 창업에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다만 업계의 전문가들이 쉬쉬하는 창업 아이템은 줄곧 있어 왔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저 판매자의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노동자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이런 건. 나아가 굳이 창업이 아니더라도 직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저 반복적인 패턴에 무념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의 진로 관련 전문가들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조언을 하는 거죠. 왜일까요? 네, 당연히 아무런 비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단순히 공장 노동자, 프랜차이즈 창업자, 공산품 판매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기술적이면서 경험이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도 꽤 높은 직군들이 존재하죠. 그런 일들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일에 얽매여 있다면, 한 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일을 하러 갔는데도 오직 그 일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바쳐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아닌 텅장을 바라보고 있는 생활의 반복이라면 진짜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사람 중에는 2가지의 대분류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전 재산을 투입해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A급 브랜드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1년 뒤에 2년, 3년 뒤를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자본의 한 50%, 60%만 사용해서 B급 브랜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건 케바케가 너무 심한, 어쩌면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노동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커요. 서류상으로는 생산자, 프로듀서이지만 하는 일은 하드워커, 즉 노동자이거든요. 게다가 전 재산을 투입했고 대출까지 끌어썼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매장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이상, 오를 일은 없죠, 거의. 오로지 직접적인 수익 창출만을 목표로 해야 돼요. 때문에 부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반대로 두 번째 케이스는 그나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B급 브랜드가 A급으로 서서히 성장한다든지, 혹은 남은 자금으로 또 다른 B급, C급 그런 브랜드를 모색한다든지 하는 거죠. 대출도 없으니까 아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기회조차 있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초반에 한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저 워크넷을 통해서 월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곳이었어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웃소싱 업체를 2번이나 거쳐갔던 곳이고,
마찬가지고 급여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는 노동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 그리 높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당연히 몰랐죠. 그저 1년간 아르바이트의 목적이었으니까요. 재밌는 건 나름 열심히 일을 했던지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이 정직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야간조에서 문제를 일으킨 다른 사원 때문에 그 공장에서 다들 쫓겨날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지 다른 공장을 또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물론 일을 하면서 느꼈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에 그 뒤로 같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밀린 만화책도 보고 게임도 하면서 좋아하던 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글도 쓰고 적은 돈이지만 남의 과제를 온라인에서 대신 해주면서 돈을 조금 벌었어요. 물론 200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돈이었지만 더 행복했어요. 오히려 만화책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장에 돈 200만 원이 아쉽진 않더라고요. 3개월간 무거운 철판을 큰 세척기에 넣는 단순 반복 노동의 집약체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당시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과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일종의 인간관계도 나름 했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답이 없다, 그런 거였어요. 다들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그렇게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인 저에게 신세한탄을 왜 하는 거며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말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죠. 어린 눈에서 볼 때에는 어엿한 직장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보다는 급여도 높았으며 대리, 과장, 차장이라는 직급도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는 제 눈에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 못했었고요. 특히 차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비슷한 일을 계속 전전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서 지금의 회사에 올인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차장이라는 직급에 올라서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건 하청의 하청인 회사에서 인생 한탄을 하는 이유였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나요. 술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나는 말이에요. 블로그에까지 그런 글을 제가 적었더라고요. 이 물 흐르듯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직급이 차장이 된 거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분야에서 준 전문가라도 되면 단순한 노동자에서 생산자료의 길이 보인다는 걸 너무 까맣게 잊고 살고 있어요. 이 똑사모 카페에 얼마 전에 한 젊은 친구가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 인사가 술집을 차리고 싶어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월째 하고 있다였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술집을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막 회사에서 퇴직을 결심했거나 혹은 다른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종과는 무관한 술집을 창업하려고 하는 마음 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주위에 장사로 잘된 사람, 식당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인, 친척, 소문을 듣고는 몇 달을 그저 공부한다고 설렁거리다가 쉽게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와요. 그것도 프랜차이즈를 잘 선택하는 눈을 좀 키워서 그렇게 말이에요. 프랜차이즈가 나쁘다, 안 좋다, 하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다시금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지 않을까요? 이런 게 술을 마실 때마다 신세한탄을 하는 그때 그 차장님이랑 뭐가 다를까요?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죠. 아무런 노력이 없었으니까요. 그 분야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그렇게 돈이 나오는 구멍을 찾아서 다니는 모양새이니까요. 배우자분을 혹시 존경하세요? 전 꽤나 존경하는 편인데요. 5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그 10배, 아니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배우자를 보고 주변에서 당장에 100배의 가치를 가지는 사업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직업을, 업종을, 아이템을, 직군을 선택을 하는 거죠. 바로 당장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을 가지면서 말이에요. 식당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똑사모 네이버 카페에서 세미나를 진행하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 대단하고 장사의 신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를 더 좀 배우겠다고 앉아 계시는데 저절로 고개가 좀 숙여지죠. 제가 보면 참 기가 차거든요. 오히려 누구를 가르쳐야 되시는 분들인데 그 의자에 앉아서 노트를 꺼내놓고 패드를 꺼내놓고 끄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과 나중에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었던 그 여정들을 쭉 듣다 보면 인생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죠. 현재의 자리에 있기까지 초라한 과거들, 무수히 많은 단계들을 거친 게 분명하구나 하고 말이에요. 코인으로 운이 좋게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알려고 하죠.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단순한 노동자의 삶을 살려는 그런 선택을 본인 스스로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이자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가 쓴 책의 제목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예요. 이 맥도날드의 일화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살라고도 조언하고요.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컨베이어 벨트가 안락한 둥지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 MZ세대 그리고 유튜브의 수많은 돈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안락한 둥지는 80년대, 90년대 이야기 같아요. 이러한 대가가 노동시간의 양과 비례하게만 한 일보다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면 그 반대의 가치를 좀 가지는 그런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봐세요.